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좌불안석하는 현금 자산가들에 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결심을 하였죠. 자, 결심을 하였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했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60억 정도는 벌면 되겠다. 그 당시 기준으로 60억 정도를 벌면 건물 하나 사고 아파트 하나 사고, 자, 거기서 받는 월세로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즐기면서 평생 살 수 있겠다. 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60억이면 그때 기준으로는 충분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 초저금리 시대, 제로금리,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시대, 화폐를 그냥 무제한 찍어대는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달러를. 그러한 시대에 지금의 화폐 가치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현금 30억. 자, 불안해하는 30억 이상 자산가들이란 표현을 썼는데, 현금 30억을 가져도 불안하다는 거죠. 자, 현금 30억이면 1억의 예금 금리가, 월 나오는 금리가 한 6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요즘 금리로 봐서는 될까요? 1%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억에 6만 원이면 30억이면 월 180만 원을 받는 겁니다. 자, 30억 자산가가 집 하나 있더라고 하더라도 현금 30억이 있는데 그걸 은행에 맡겨놓으면 내가 월 180만 원만 받고 사는 겁니다. 물론 원금을 까먹으면서 살면 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이자만 받고 산다고 하면 월 18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월 180만 원이면 거의 중하위층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즘 기본적으로 노은퇴 생활도 한 300만 원 정도는 있어야 조금 여유 있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10억만 벌어도 좋겠다. 자, 그렇게 이제 어떤 꿈을 갖고 재테크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초저금리 시대, 우리는 화폐 가치에 대한 기준을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30억 자산가도 월 18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자,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자, 40억 자산이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1%니까 금리가 3%일 때는 3배겠죠. 거의 500 얼마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게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죠. 금리가 3%일 때, 1%일 때. 예를 들어서 30억을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6% 있다. 그러면 괜찮죠. 거의 1,000만 원 이상 나오니까. 자, 6%일 때 금리는 6%일 때 30만 원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산가라는 거죠. 월 1,000만 원이 나오니까. 자, 그런데 3%에서 또 1%가 됐다는 거죠. 자, 이거 심각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이자 생활자들은 안락사를 당했다라고 이제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자, 그 표현이 맞습니다. 이자 생활자들은 이제 멘붕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월세가 나오는 5% 이상 나오는 상품이 있을까? 그것을 찾으러 다니는 거죠. 작년부터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그렇게 해서 많이 판 상품이 무슨 DLS, ELS, L자, 중간에 L자가 들어가는 상품이었죠. 자, 그게 다 고위험 파생 상품이었죠. 자, 4% 금리를 받으러 그렇게 다 들어갔다가 원금까지 다 날리게 됐죠. 자, 미국의 월가에 있는 헤지펀드의 대부, 레이 달리오는 요번에 그렇게 화폐를 많이 찍어내는 것을 보고 이제 화폐는 쓰레기라고 합니다. 쓰레기. 그냥 종이라는 거죠. 종이라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예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1936년도에 유명한 거시 경제학자가 이미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제로금리로 갈 것이다. 자본주의라는 게 계속 어떤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분배를 해줘야 되니까, 자, 그 분배를 화폐로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자, 요즘 미국이 어떻습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양적 완화 또는 질적 완화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또 요즘은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연준위에서 주식을 직접 매입을 하겠다. 미국은 자기의 화폐,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 미국의 경제를 죽이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대공황으로 빠뜨리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만약에 대한민국 화폐를 계속 찍어내면 대한민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달러를 사가지고 다 탈출하겠죠. 우리는 함부로 화폐를 찍어낼 수가 없는 위치이고, 미국은 화폐를 막 찍어서 다른 나라의 경제, 자기의 경제를 보호하고 다른 나라의 어떤 주식도 사들이고 기업도 사들이고, 자,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세계적으로 미국도 유럽도 다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자, 경제 상황이 그러니까, 자, 우리도 이제 금리를 그렇게 내렸죠. 0.75까지.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자 생활자들이 안락사를 당했다는 거죠. 자,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30억, 50억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부러워할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가졌다.
자, 상가를 가졌다. 그 상가에서 월 500이 나온다. 자, 건물에서 월 1000이 나온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부러워하는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부러워할 사람들은 공무원인데, 뭐 예를 들어서 부부가 둘이 공무원인데 맞벌이 공무원인데 이제 연금이 한 600 나온다. 연금이 600 나오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두 사람은 100억대 자산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세상이 왔다는 거죠. 시대에 이런 그 초저금리 시대에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자, 바로 이제 이런 연금 생활자들, 월 300 이상 나오는 연금 생활자들, 월 300의 연금은 쉽게 말해서 50억 자산가가 되는 겁니다. 이 초저금리가 바로 이렇게 세상을 바꿔놓은 겁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이런 초저금리 시대를 예상을 했다고 하면 뭐 짝같이 뭐 일을 해서 50억을 벌라고 했을까요? 자, 그러진 않았겠죠.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금이 나오는 그러한 것을 오히려 선호를 했겠죠. 우리 과거에 뭐 공무원이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연금 생활자가 이제 대우를 받는 시대가 됐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 뭐가 중요하냐면 평생 일자리가 중요한 거죠. 이제 자, 요즘 뭐 은퇴를 60에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뭐 50에 은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심지어는 40에 은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은퇴를 하고서도 평생 일을 한다. 예를 들어서 한 200을 번다. 그 은퇴를 하고도 한 200 정도를 벌 수 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은 벌써 한 30억 자산가가 되는 겁니다. 30억짜리 건물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건물은 내가 있으면 거기 사는 임차인들한테 매달 그 월세를 받아야 되는데 또 월세도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또 고쳐줘야 되고 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문제로 오히려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은퇴를 하고 월 200이라도 또는 월 300이라도 꾸준하게 뭐 잘리지 않고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 자, 그 사람은 건물을 가진 거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상을 보는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은퇴하고 평생 일자리를 갖는 것은 내가 꼬마 빌딩, 뭐 어떤 상가, 알짜배기 상가를 갖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즐거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 바로 이 알짜 상가 소유자죠. 매달 300, 500, 1000 그렇게 나오시는 분 상가들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상가가 있습니다. 뭐 세종시에도 이제 10억짜리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나성동에. 예를 들어 나성동에도 상가가 있는데 나성동 어바나트리움에 있는 상가가 10억에 샀는데 1층에 지금 뭐 태반이 공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상가를 10억을 주고 사도 세가 안 나간다는 거죠. 잘 받아야 요즘 거기 시세가 뭐 150, 뭐 잘 받아야 200이지 않습니까? 자, 200이라도 받으면 또 다행이죠. 그런데 태반이 공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구히 그 공실이 아닌 그런 상가를 꾸준히 가지고 있어서 꾸준히 월세가 나온다. 자, 그런 상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즐거워해야 되겠죠.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 자, 그런 상가는 상종가죠, 상종가.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자, 이거는 이제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굳이 이제 상가를 사시겠다고 하면 거기서 몇 프로의 수익률이다. 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를 사시는 분들이 뭐 4%, 5%, 뭐 낮게 보면 3%까지 따지는데 그런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나마 2%, 3%라도 꾸준하게 세가 나올 상가이어야 한다는 거죠. 꾸준하게. 자,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자, 그런 입지가 좋은 상가면 괜찮다는 거죠. 이제는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 30억을 넣어가지고 18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30억을 넣어가지고 세가 뭐 500만 원이라도 나와도 그게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실이 없이 나온다고 하면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 이제 그 상가에 대한 마케팅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리고 벌써 이제 30억, 50억 가지신 분들이 상가를 사러 돌아다니더라는 겁니다. 상가를. 그 알짜배기 상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4%, 5% 나오는 상가를 찾으러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불안한 거죠. 30억 가지고 있어봤자 언제 종이가 될지 모르니까. 심지어는 뭐 제로금리가 되면 은행에 돈 맡기면 이제 돈을 줘야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라는 거죠.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 이제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갈까요? 다 돈들이 그런 30억, 40억 가진 자산가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4% 이상 영구 무공실 상가. 자, 이런 상가들을 찾으러 돌아다니시겠죠. 자, 이런 상가들이 이제 금값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분들이 또 오피스텔 그런 그 월 수익이 나오는 상품들을 매수하러 들어가시겠죠. 자, 앞으로 이런 오피스텔을 분양을
또 많이 하겠죠. 이제 그런 이제 오피스텔 그 개발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그 최고 좋은 상품은 바로 이거죠. 그 월세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이 가능한 상품. 자, 이런 상품들이 이제 그런 그 현금을 가지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품이겠죠. 월세도 꾸준하게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시세 차익도 나오더라. 자, 그런 상품들 분명히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자, 고급지의 아파트를 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죠. 월세도 나오고, 기다리면 입지가 좋으니까 시세 차익도 나오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즘 뭐 강남이니 뭐 어디 뭐 고급지 아파트들이 폭락을 한다, 급매물이 나온다, 그렇다고 하지만, 자, 그것은 이제 이런 초저금리 시대가 계속되는 한 그 가격의 낙폭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금매 가격의 낙폭은 한계가 있다. 자, 그러면 금매가 나오면 어느 정도 금매가 나오면 이럴 때가 또 찬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역시 무엇보다도 일자리가 중요하다. 자, 이제 3, 40대 분들, 지금 3, 40대 또는 50대 분들,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고민해서 내가 일자리만, 확실한 일자리, 그 어떤 자격증을 기반으로 한 확실한 일자리만 갖는다고 하면 나는 빌딩을 하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은퇴하고 나서 빌딩을 하나 가지고 갑니다. 굳이 관리가 필요 없는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뭐 공실이 될 염려도 없고, 내가 상가를 고쳐줄 일도 없고. 자, 그러니까 지금 30, 40대 분들은 자기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앞으로 내가 은퇴 후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자, 그것을 고민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안정된 그 자격증을 하나 따서 일자리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그 투자자의 삶을 살든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투자자의 삶을 살아라. 자, 그리고 1인 지식 기업을 병행한 어떤 투자자의 삶을 살아라. 자, 그렇게 하시면 노후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빌딩 2개, 3개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초저금리 시대, 화폐가 종이가 되는 시대, 자,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이제 희소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계속 인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지방의 그 썩다리 아파트들, 자, 그런 거는 이제 쳐다보시면 안 돼요. 이제 이런 희소 가치가 있는 부동산들, 자, 이런 부동산들이 월세 수익도 나고, 그 다음에 시세 차익도 앞으로 가능할 것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현금 들고 있는 불안한 자산가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 사람들이 어떤 부동산을 선호할 것인가, 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자, 이상 절대값 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